그리고 지역 밀착형 우리 지역 정보 매거진 동네의 발견. 네, 전세영 아나운서 대신해서 인사드립니다. 박동주입니다. 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실 선남선녀 김수민 아나운서 그리고 서영석 씨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랜만에 이 동네의 발견 스튜디오 온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뭐 출장을 잠깐 다녀온다고 이 자리를 잠시 우리 태균 씨에게 네. 빌려드렸는데 네. 제가 지난주 방송을 봤거든요. 네. 선배님 일단 굉장히 반가웠고요. 네. 태균 씨 개인적으로 좀 서운하더라고요. 왜요? 우리가 동네의 발견을 1시간이 얼마며 시시콜콜하게 택시를 탄 시간이 얼만데 네. 얼만데? 저를 보는 것보다 네. 태균 씨와 함께 하니까 굉장히 미소가 만연해 보이더라고요. 서운했어요. 아니 근데 새로 오신 분에게 좀 이렇게 편안한 봐라 저기도 지금 편해 안 내가 이렇게 서운하게 삽니다 여러분. 네, 아주 섭섭합니다. 아니 네. 티났어요? 많이 안 한다고 났어요. 한다고 했는데 됐어요 뿡. 아 그래요? 아닙니다. 늘 그러니까 저는 항상 선배님을 그리워합니다. 그건 오해세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자영석도 우태균 하고 싶죠. 아니에요. 그럼 제가 또 섭섭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 든든함, 그냥 그 네. 이유만입니다. 네. 그 이유가 그것뿐이고요. 갑자기 이해하시죠? 한 분이 살짝 자리를 비운 사이에 네. 뭔가 이 자리 싸움이 굉장히 많이 격렬해진 듯한 느낌이 드는데 네. 사실 이제 저도 뭐 이 자리에 처음에 앉았을 때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편한걸요? 네. 자, 어쨌거나 우리 이 가을은 또 남자 얘기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맞아요. 서영석 씨도 혹시 가을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찬바람이 싹 부는 거 보니까요. 네. 괜히 쌀쌀맞게 대하게 되는 것 같고 괜히 감정 조절도 잘 안 되고 그럼 뭐 가을 타나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나도 좀 가을을 타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도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거죠. 왜 가을을 타는 걸까요, 도대체? 왜 가을을 타는 걸까요? 그러게 유독 가을을 탄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사실 가을 타는데 이유가 있나 막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알고 봤더니요, 이 밤이 길어지고 낮이 짧아지면서 이 주로 밤에 생성되는 멜라토닌의 분비량이 점차 많아지고 네. 반대로 낮이 짧아지면서 비타민 D의 양이 적어지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에 따라 이 세로토닌 분비가 점차 줄면서 우울하거나 또 무기력함을 쉽게 느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어때요? 제 전공이 나왔습니다. 전공이요? 예, 네. 이런 쪽에 또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아, 그래요? 네. 그렇죠. 이제 수면과 이제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호르몬이 계속 이제 분비가 늘어나니까 자꾸 졸린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좀 기분 좋아지고 행복감을 느껴지는 그런 어떤 세로토닌 호르몬 분비가 자꾸 줄어드니까 계속 그렇게 기분이 다운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럴 때 좋은 방법이 있죠. 네.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날 정말 좋은 햇볕이 창짝 내리쬐는 가을날 산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또 세로토닌 같은 좋은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기분이 업 될 수 있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소식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2018 가을 여행 경북에서 해파랑길 다 함께 걷기라는 행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10월과 11월 주말을 이용해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이 매회 40명씩 선착순으로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자막으로 나갈 것 같고요. 또 전화로 문의해 보시고요. 또 가을 탄다 싶을 땐 밖에 나가서 한번 걸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요즘 걸을 만한 곳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 밖에도 10월 20일입니다. 경주시 해파랑길 걷기 축제가 있고요. 11월에도 있네요. 11월 3일에는요. 포항시 호미반도 해안 둘레길 걷기 여행 축제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걷기 좋은 계절 마음껏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영석 씨도 꼭 걸으세요? 저도 좀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아무튼 뭐 걷는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는 지금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특히 이제 스튜디오 안에 네. 나가고 싶네요. 맞아요. 나가서 막 걷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동네의 발견에서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이 있다면서요? 그래요. 떠나기 좋은 계절 가을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포항하면은 동해 바다를 끼고요. 해양 트레킹 코스가 굉장히 많이 준비가 돼 있잖아요. 네. 걷기 좋은 코스들을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요, 아주 조금은 또 특별한 손님들이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냐면요, 저희 동네의 발견 식구이기도 하고요, 또 경주 출신의 가수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훈훈한 가을 남자들의 여행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걷기 좋은 가을날 아름다운 바다 사랑하는 사람과 나란히 함께 걸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우리 이 눈부신 가을 동해안으로 떠나볼까요?
오늘의 여행 친구는 트로트계의 감성 아이돌 훈이 용이. 경주가 고향인 용이가 추천하는 간포 파도소리길과 포항에서 데뷔한 훈이가 추천하는 호미반도 해안 둘레길. 두 남자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바닷길 여행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트로트계 감성 아이돌 너 때문에 살아의 훈이 용이입니다. 네, 오늘은 제 고향 경주에 또 이렇게 왔습니다. 왜냐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훈이 용이가 멋진 바닷길을 한번 가려고 왔는데 어떠세요? 아니 근데 용희 씨 바닷길이라고 왔는데 네. 바닷길은 안 보이고 항만 보이네. 그냥 일반 항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항구만 보이시겠지만 제가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멋진 절경으로 모셔가도록 할 건데 그냥 카메라만 들어도 인생샷, 하부샷이 나오는 그런 멋진 곳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사뿐사뿐 한번 가볼까요? 갈까요? 갑시다. 내 사랑 사뿐사뿐 그대에게 사뿐사뿐. 훈이 용이와 사뿐사뿐 함께 걷는 아름다운 바닷길 여행. 첫 번째 코스는 경주 출신 용이의 선택, 간포의 파도소리길입니다. 읍천항에서 하서항까지 파도소리를 들으며 걸을 수 있는 1.7km의 해안 트레킹 코스로 주상절리를 볼 수 있다는 최고의 장점이 있죠. 경주에 바다가 있는지 알고 있었어? 경주가 바다인가? 경주가 바다 있는지, 경주에 바다가 있는지 내가 고향 경주인데 20살 넘어서 알았어. 깜짝 놀래가지고 와봤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막 이런 바닷길도 없었고 되게 그냥 그랬었던 것 같은데 너무 이뻐졌어. 출발점에서 100m 정도만 올라와도 멋진 동해의 모습이 펼쳐지는 파도소리길. 아름다운 풍경에 마음을 빼앗겨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다 보면 어느새 파도소리길의 명물인 출렁다리에 도착합니다. 이곳 역시 손꼽히는 포토존이죠. 무서워? 조금 뭐가 무서워? 빨리 좀 가봐요 빨리. 안 돼. 빨리 가면 위험해. 천천히 뭐야 그 손을 꽉 잡고. 구경하면서 가려고 그래. 하지 마. 옆에 써줬잖아. 흔들지 말라고. 너 같은 애들 있으니까 다친다고. 조용히 감상하면서. 알았어. 가을바람에 출렁이는 마음 이곳에서라면 달래질까요? 훈이 용이도 아름다운 출렁다리에서 추억 한 장 남겨봅니다. 출렁다리를 지나 5분 정도만 더 걷다 보면 드디어 파도소리길의 하이라이트 주상절리를 만나게 됩니다. 저기 보여? 어. 저거를 조각한 조각가 이름이 누군지 알아? 알지. 누군데? 자연. 미스터 네이처럼. 이게 진짜 꼭 무슨 사람이 일부러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 계단처럼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오니까 되게 멋있는 것도 많고 저 목욕탕 같은 것도 있고 신발 같은 것도 있고 산책로라고 해서 왔는데 산책로로만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맞아. 한 1박 2일은 묵으면서 그냥 쉬면서 파도 소리도 들으면서 좀 쉬다 가는 곳인 것 같아요. 그냥 산책만 하기엔 너무 아까운 곳인 것 같아요. 짧은 산책을 더 아쉽게 만드는 주상절리. 자연이라는 조각가가 만든 이 작품은 화산에서 분출한 용암이 식는 과정에서 생겨나는데요. 수평 방향으로 발달한 간포의 누운 주상절리구는 천년기념물 536호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볼 수 없는 주상절리입니다. 부채꼴만 주상절리도 보니까 너무 좋으셨죠. 사실 훈이 씨가 주상절리 보러 간다니까 경주 간포에 있는 무슨 마을 이름인 줄 알았대요. 왜냐면 제가 시골 출신이라 네. 무슨 리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주상절리가 그 마을 이름인 줄 알았어요. 훈이 씨만 무식하지 저는 그렇게 무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근데 오늘 훈이 씨가 너무 이쁘다고 사진들을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 너무 많이 찍었어요. 마지막으로 그 사진들 보시면서 다음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시죠.
간포를 떠나 포항 구룡포로 이어지는 여행. 동해 바다를 따라 걷는 여행길에서 싱싱한 해산물이 빠질 수 없죠. 오늘의 메뉴는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참가자미. 그냥 먹어도 맛있고 물회로 즐겨도 별미 중에 별미죠. 와, 이 빛깔 봐. 장난 아니야. 사실은 먹기 전에 이거 눈으로 먼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너무너무 빛깔도 너무 좋고. 근데 사실은 제가 가자미 회도 좋은데 매운탕이 맛이 너무 궁금해요. 사실은 매운탕이 남은 고기로 이용을 해서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아기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매운탕도 매운탕이지만 진짜 포항은 물회잖아. 그렇죠. 물회를 한번 먹어봐야 돼. 근데 진짜 조금 먹었다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가 예전에 포항에 왔을 때 물회를 먹어봤는데 물이었거든요. 근데 이건 물이 없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특이하고 더 맛있어요. 더 이 생선 맛을 더 느낄 수 있고. 이게 포항 재래식 오리지널인 것 같아요. 잠깐 저희가 빨리 한번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빨리 일단 먹겠습니다. 네. 자, 물회에 물은 취향껏 양을 조절해 넣어 드시고요. 그냥 먹어도 물을 넣어 먹어도 맛있다는 사실은 두말하면 잔소리. 쫀득쫀득한 참가자미회의 식감도 즐기고 아기 매운탕으로 시원한 마무리. 눈으로 즐기던 바다가 입안으로 쏙 들어오는 기분입니다. 진짜 제가 회를 못 먹잖아요. 맞아요. 근데 정말 비린맛 하나도 없고 너무 고소하고 쫄깃쫄깃한 게 무슨 면발 먹는 느낌이에요, 사실은. 근데 참가자미회도 회지만 정말 이 물회의 초장 맛 예술이에요. 먹으면 먹을수록 이 회하고 너무 잘 어우러져가지고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이 초장도 그럼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맞아요. 아까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직접 다 만드신다 그러더라고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 맛있고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이 참가자미가 장난 아닌 것 같은데요. 노래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네. 참가자미 너 때문에 살아. 든든하게 먹었으니 계속해서 바닷길을 걸어볼까요? 제가 추천드렸던 간포 파도소리길에 이어서 이번에는 훈이 씨가 추천하는 해안길을 또 왔습니다. 어디죠? 바로 여기가 호미반도 해안 둘레길 바로 제2코스인데 정말 가장 아름답다고 소문난 곳이기도 합니다. 아, 그런가요? 사실 여기가 지금 입구인데 입구에서 보기만 해도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 길을 한번 직접 걸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야겠죠. 한번 가볼까요? 가볼까요? 총 58km 해안길 중에서도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이 코스 선바우길. 예전에는 접근로가 없어서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가 없었는데요. 해안 둘레길 조성 후 기암 절벽과 멋진 바다 풍경까지 모두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또 어떤 것 같아요, 느낌이? 사실은 나는 거기가 더 좋을 거라 생각했거든. 근데 느낌이 너무 달라. 왼쪽으로 보면은 절벽들이 이렇게 있고 오른쪽은 또 이렇게 바다가 탁 트여 있으니까 또 이 우리 지금 걷고 있는 테크가 해안 테크가 바다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바다 위를 걷는 느낌이라서 굉장히 시원하고 또 느낌이 너무 좋아. 여기 예전에 울릉도 한번 갔었는데 울릉도 느낌도 있고 약간 제주도 온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저런데 보면 이제 해국들도 이렇게 있잖아. 볼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선바우길에는 해안가 절벽을 따라 이색적인 볼거리가 많은데요. 왕관 모양을 한 여왕바위, 그리고 이건 뭘까요? 바로 안중근 의사 손바닥이라고 불리우는 손도장 모양 바위고요. 폭포가 내려오는 듯한 모양의 폭포바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하얀색 바위로 이루어진 흰딕인데요. 갑자기 이 분위기 뭐죠? 저기요, 저기 바닷길 소개하다 말고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절벽이 너무 이뻐가지고 왠지 화보샷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온 김에 또 촬영도 해야 돼서 이번에. 근데 이거는 아직은 저희가 잘 모르지만 끝나고 나서 이 영상에 꼭 공개를 하고 싶어요. 너무 그 정도로 멋있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여기만큼 사진이 멋지게 나올 공간도 없을 것 같아서 촬영을 한번 해봤어요. 네. 내 사랑은 사뿐사뿐 그대에게 사뿐사뿐 다가가고 있어요.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아름다운 바닷길. 눈부시게 푸른 바다와 살랑이는 가을바람. 노래가 절로 나오는 순간 너 때문에 산다 살아. 내 눈에 보이는 건 너 하나뿐이더라. 내 맘에 보이는 건 너 하나뿐이더라.
야, 이렇게 둘레길을 쭉 돌아봤잖아요. 지금 이거 이 코스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오늘 소감이 어때요? 네, 파도 소리길이랑 또 다른 매력에 굉장히 큰 매력을 제가 느낄 수 있었는데 근데 걷는 내내 조금 아쉬웠어요. 뭐가 아쉬웠냐면 이 코스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시간만 허락된다면 모든 코스의 길을 다 한번 갔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다음에 시간 내서 꼭 한번 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진을 찍기를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근데 사진을 찍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길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좋은 출사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인생에 몇 안 되는 출사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오셔서 배경도 사진을 남기시고 또 인물 촬영도 하면 정말 엄청난 사진이 나올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 훈이용이와 함께한 가을 둘레길 여행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빨리 저희 포항과 경주에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둘레길 구경도 하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또 이쁜 사진들도 남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훈이용이었습니다. 파도 소리와 절경이 어우러지는 동해 바다의 해안 트레킹 코스. 간포 파도 소리길과 호미반도 해안 둘레길 여행 어떠셨나요? 이 가을 걷고 싶은 바닷길로 초대합니다. 네, 동네 발견의 식구 같은 트로트 가수잖아요. 우리 훈이용이와 네. 함께하는 네. 바닷길 여행을 봤는데 멋있네요. 네, 탁 그러게요. 트인 동해바다도 멋있지만 거기서 훈이용이가 부르는 노래 한 곡 줘도 굉장히 멋있게 잘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아, 네. 저는 아주 그 훈이용이 훈훈하게 봤습니다. 네, 또 두 잘생긴 남성분이 탁 나가가지고 여기저기 서니까 그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뭐 한편의 그 영화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러면 안 되죠. 자, 정신 차리고. 네. 그만큼 이제 동해안에 볼거리가 참 많다라는 거잖아요. 파도 소리길 그리고 또 해안 둘레길. 저는요 저기가 어디다라고 굳이 밝히지 않으면 제주도 혹은 그냥 그 해외에 뭐 터키 어디에 한 부분을 찍었다라고 해도 믿을 만큼 너무 아름다웠어요. 맞아요. 저도 사실 포항에 왔을 때 처음 호미반도 해안 둘레길 보고 아 이게 포항에 있단 말이야? 저는 전혀 몰랐었거든요. 네. 네, 정말 가고 싶었는데 아직도 못 가봤거든요. 근데 그 소원을 여기서 푸는 것 같아요. 대신해서 잘 봤습니다.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러게요. 점점 더 걷기가 좋아지는 이유는요. 파도 소리 길에 최근에 주상절리 전망대도 또 생겼다고 합니다. 화면에 타워처럼 생긴 건물이 보였을 텐데 그게 바로 그 전망대라고 하는데요. 주상절리군이 있는 동해바다가 그냥 한눈에 탁 하고 보인다고 하니까 얼마나 눈이 시원하겠습니까? 네. 네, 거기다가 또 파도 소리길은요 주변에 카페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 루프탑도 많고요. 또 맑은 간포 앞바다를 즐길 수 있는 이 공간이 많아서 참 겨울바다 즐기러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아쉽게도 호미반도 둘레길 이제 두 군데를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선바호길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은 그 구룡포에 있는 연호랑 새우녀 테마파크도 이어진다고 하니까 네. 뭐 굉장히 볼거리들이 뭐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이 길의 특징은요. 바로 힘들지 않다는 겁니다. 완만하게 땀 흘리지 않고 적당히 즐기면서 걸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네. 가족들 충분하고요. 연인과 손 꼭 잡고 걸으신다면 정말 부럽겠습니다. 네, 부럽겠습니다. 네. 부럽죠. 그러게요. 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뭐 이게 바닷길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그 동네 주변에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걷기 좋은 길 아니면 산책로가 있다면 저희한테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도 드리고 저희가 또 함께 정보를 공유하도록 할게요. 많은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순서 우리 김수민 아나운서 준비했다고요? 네. 우연히 걷다 보면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리고 또 어디선가는 악기 연주를 하시는 분들도 쉽게 만날 수 있잖아요. 네. 바로 버스킹 하시는 분들인데요. 우리 지역에도 참 많은 버스킹 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요즘 버스킹의 성지라고 불리면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하대요. 맞습니다. 영일대 해수욕장을 끼고 버스킹 존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네. 사람들이 앉아서 많은 연인들, 가족들이 이렇게 버스킹을 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저도 좀 길을 가다가 문득 이렇게 멈추게 되더라고요. 버스킹 네. 직접 안 하세요? 괜찮은데요? 같은데. 괜찮은데요? 네. 하고 싶은데 제가 노래하는 거를 제가 안 듣고 싶어지네요. 아, 예. 그래요? 예, 저 열심히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네네. 뭔가 이런 벌칙 같은 거 만들어서 네. 촬영 나가셨을 때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야, 우리 버스킹 벌칙 괜찮은 것 그쵸? 같은데요?
참고해주세요. 네, 굉장히 아니요. 싫어하시는 것 네, 같아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런 기분 좋은 버스킹 공연이 포항에서도 펼쳐졌다고 해서 저희가 다녀와 봤는데요. 이 특별한 무대에 포항과 경주의 세대를 대표해서 참가한 버스킹 팀이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분들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포항과 경주에서 활동하는 우리 동네 버스킹 팀. 추구하는 음악적 색과 매력은 달라도 이들의 공통점은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거리로 나선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버스킹의 매력에 푹 빠진 우리 동네 거리 음악가들을 만나볼까요? 자고로 버스킹이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거리에서 해야 하는데 사람이 없다? 우리가 잘못 찾은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혹시 당신이 우리가 찾던 안녕하세요. 거리 음악가인가요? 혹시 두 분이 버스킹 하시는 분들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노래 하시는 분이세요? 아니요? 그럼 춤추시는 분이세요? 아닙니다. 그럼 두 분은 뭘로 버스킹 하시는 거예요? 예, 2층에 올라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일단 따라오라니까 따라는 가는데요. 저기요. 어딜 계속 들어가세요? 버스킹은 거리에서 한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비밀의 문이 열리자 등장한 사람들. 아, 하모니카 공연팀이군요. 젊음을 거리에서 연주할 우리 지오 하모니카 앙상블 회원들 오늘 연습하러 왔습니다. 포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오앤지오 하모니카 앙상블. 주로 5, 60대로 이루어진 이 팀은 하모니카의 매력에 빠져 벌써 8년째 함께 연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봉사활동의 개념으로 장애인 시설 등에서 주로 공연을 했었는데요. 이런 이들에게 드디어 생애 첫 버스킹 공연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회원들은 하고 싶은데 장비가 부족해갖고 하모니카는 소리가 약하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하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제까지 못했습니다. 기회가 좋은 기회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정기적으로 만나 연습을 해왔다는 지오앤지오 하모니카 앙상블. 이 팀이 이번 버스킹 공연에서 선보일 곡은 미량 아리랑 외에 5곡인데요. 이 중에서 지금 들으시는 이 곡, 미량 아리랑을 특히 더 신경 써서 연습 중이랍니다. 민요는 하모니카로 연주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우리 민요를 하모니카로 연주를 해도 이렇게 아름답게 들을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버스킹 공연이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가까운 데서 관객과 마주하는 시간이니까 좀 더 잘 해야 되겠죠?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기대가 많고 설레이기도 하고 잘할까 뭐할까 걱정도 되고 이렇습니다. 지오 화이팅! 다음으로 찾은 곳은 포항 상대동의 소공연장인데요. 오늘 이 무대에서 멋진 공연을 펼칠 또 한 팀의 버스킹 공연자들. 열심히 연습 중인 20대 청춘들, 경주에서 온 하루팀을 소개합니다. 네, 제가 버스킹 공연을 몇 번 봤는데 이 팀 잘하네요. 제가 보니까 마음에 듭니다. 누구신데요? 저는 이 팀의 보컬입니다. 20대 대학생과 직장인 멤버로 구성된 버스킹팀 하루. 포항과 경주를 오가며 활동 중인데요. 작년 4월에 멤버들을 모집해 라이브로 노래와 악기 연주를 통해 소통하는 버스킹팀. 하루는 어떤 팀인지 소개를 들어볼까요? 음악적으로 뭘 되게 좋아한다기보다 잘하고 이런 친구들인 것보다도 즐기고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그런 친구들을 끌어안으려고 하는 게 저희 멤버분들의 장점, 하루의 장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평소에 노래를 하면은 거의 집에서 혼자 부르거나 뭐 이렇게 할 기회가 없었는데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들리게 관심은 안 주시지만 지나가면서 듣긴 하시잖아요, 다들. 그래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제 노래를 들려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포항을 대표하는 지오앤지오 하모니카 앙상블.
경주를 대표해서 참가한 20대 청춘 하루. 이들이 같은 무대에서 버스킹 공연을 선보이는데요. 바로 버스킹 한데이. 준비 다 하셨습니까? 예, 준비 다 돼가고 있습니다. 왠지 잘 될 것 같습니다. 리허설을 마치고 잠시 대기를 하는 사이 뭔가 재미난 이야기꽃이 피어난 듯한데요. 전에 결혼을 시켰는데 아들을 여기 아들요 막내 아들을 그랬는데 이제 신혼여행 갔다 왔어요. 그 아들이 외국에 있는데 이제 내일 또 간대 외국으로. 근데 시어머니가 아들 밥 한 끼 안 해주고 나와 있다 그러잖아요. 여기 기분이 되게 홀가분하고 좋아요. 즐겁고. 아들은? 걱정은 신랑한테 쫓겨날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한편 하루팀도 무대에서 최종 리허설 중인데요. 이날의 공연을 응원해주기 위해 특별한 팬도 함께했다고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못 다루는 악기가 없다는 재간둥이 유진 씨의 남자친구라네요. 일주일 전부터 계속 많이 연습도 해왔고 그만큼 경력도 있으신 분들이기도 하고 잘할 것 같아요. 가장 이쁜 건 누구? 제 여자친구. 포항의 거리 공연을 알리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축제 버스킹 한데이. 이번 10월 공연에 참가한 하모니카 팀과 하루팀은 특별히 초대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팀하고 GONG 하모니카도 생활 속에서 문화를 즐기는 공연팀인데요. 하루 같은 경우에는 20대 위주의 대학생이나 직장인 생활문화팀이어서 섭외를 하게 됐고요. GONG 같은 경우에는 보통 주부들이나 직장인으로 이루어진 중장년층 분들이라서 섭외를 하게 됐고요. 각 두 팀은 각 세대를 대표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서 섭외하게 됐습니다. 10월의 가을밤을 아름답게 수놓을 오늘은 버스킹 한데이. 첫 무대는 GONG 하모니카 팀이 꾸몄는데요. 역사적이고 의미 있는 생애 첫 번째 버스킹 공연. 후회 없는 무대를 꾸미기 위해 열정을 쏟아내는 단원들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가을과 어울리는 하모니카 선율에 젖어 무대는 더욱 풍성해지는데요. 어느덧 객석과 연주자가 하나 되어 멋진 공연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길거리에서 모든 시민과 젊은이와 함께 어울린다 하는 게 그게 아주 매력적이에요. 이런 기회를 많이 하는 거 좋고. 이어진 두 번째 공연은 하루팀인데요. 가을밤에 어울리는 발라드 곡들을 선보였습니다. 큰 선물 하나 받고 가는 듯한 기분이요. 갑자기 듣게 되고 집에 이제 식구들이 있는데 좀 같이 보여주고 싶고 그런 게 좋았습니다. 서울에 가면 이런 공연이 많은데 포항에서는 제가 이 공연을 처음 봤거든요. 네, 그래서 좀 신선했어요. 낯선 거리, 낯선 사람들이 만나 음악으로 하나 되고 소통하는 시간. 버스킹의 매력은 우연히 거리에서 찾은 선물 같은 것이 아닐까요? 관객들이랑 소통하면서 노래도 같이 부르고 그리고 추운 날씨에도 모두 다 오셔가지고 같이 즐겨주는 게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포항에서 같이 이런 식으로 행복한 공연 축제가 열린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 즐거웠고 앞으로도 저희 버스킹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주세요. 길거리에서 만나는 우리 동네 음악가들. 앞으로도 계속될 멋진 라이브 무대. 잊지 말고 꼭 다시 찾아주실 거죠?
네, 화면 속에 반가운 얼굴이 있었네요. 깜짝 놀랐어요. 네, 홍태균 아나운서 네. 혼자 버스킹 공연 보러 갔다가 저희 카메라에 딱 걸렸어요. 혹시 시장 조사 간 거 아니에요? 아, 버스킹 한번 도전해볼까 이러면서 구경 가신 거 아니에요? 아마 가능성 있어요. 네, 네 맞아요. 도전 정신이 좋아서. 네, 아무튼 이 포항문화재단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행사인데요. 정말 이 그 시민들이 길거리에서 다 이렇게 음악을 듣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낙엽들이 이렇게 잔잔하게 이렇게 깔려 있는 가을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보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러게요. 뭐 버스킹 즐기기에 뭐 가장 좋은 때가 요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특히나 이 하모니카 앙상블 팀의 생애 첫 버스킹 공연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예, 그동안은 장비가 없어서 못했다고 합니다. 그 소원을 다 푸신 것 같은데 만족해하는 모습 보니까 좀 앞으로 우리 영일대해수욕장 쪽에서 좀 자주 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네. 사실 저는 버스킹이라고 그랬을 때 좀 젊은 사람들의 어떤 도전의 무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저분들을 딱 보고 나니까요. 사실 그 어릴 적 꿈을 못 이뤘던 분들 있잖아요. 네. 좀 노래도 부르고 싶고 악기도 그런 분들에게 이 버스킹이 굉장히 참 도전의 기회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왠지 도전? 네, 맞죠? 네, 계속 하시죠. 네. 저는 근데 이 가을과 어울리는 발라드 곡을 선보였던 하루팀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네. 같은 또래 20대라서 그런지 몰라도 보기만 해도 흐뭇해지고 또 부럽더라고요. 아니, 저도 같은 20대인데 왜 이렇게 다른지 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불러만 주신다면 저는 노래는 못하지만 탬버린은 너무 열심히 잘 흔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러만 주신다면 제가 탬버린으로 버스킹 공연을 해보겠습니다. 조만간에 카메라에 또 한 분 나오시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공연이 이제 7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11월까지 계속 진행이 된다고요? 네, 이번 달 공연은요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 다음 달 11월 딱 한 차례의 공연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출연하는 팀은요 포항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만나볼 수 있고요. 나중에 공지가 뜨면요 확인하셨다가 꼭 공연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주제가 또 있더라고요. 9월에는 가을 소풍, 그리고 10월에는 생활 문화라는 컨셉을 가지고 공연을 가졌는데, 자, 11월에는 과연 어떤 컨셉일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기대해 보면서 다음 순서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한 주간 우리 지역 소식을 정리해 드립니다. 주간 동네 경향 함께 하시죠. 포항에서 펼쳐지는 제1회 전국 서핑 챔피언십 대회가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용안리 간이 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네, 이번 대회는 1년 중 서핑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파도와 수심을 자랑하는 용안리의 자연환경과 또 해양환경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개최된 대회라고 하는데요. 전국의 총 15개 서핑스쿨의 회원들과 일반인 서퍼 4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부대 행사로는요. 서핑 아트 체험, 실크 스크린 체험, 일반인들을 위한 서핑 강습도 마련된다고 하니까요. 해양 레저 스포츠, 그중에서도 서핑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현장에 한번 찾아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라대표 산성,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경주 명활산성에서 신라 제26대 진평왕릉까지 이어지는 뚝방길이 새롭게 둘레길로 조성된다고 합니다. 네, 이곳 뚝방길은요 8년 전부터 마을 주민들과 주민센터에서 산책로를 정비하고자 노력했던 곳인데요. 관심이 멀어지면서 일반인들의 접근이 쉽지 않은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명활산성 북문지 정비 사업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고 하죠. 그래요. 명활산성복원과 산책로 정비 요청이 잇따르면서 월성동 주민센터와 주민들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합니다. 약 2km 구간의 뚝방길을 가로막은 수풀과 잡목까지 말끔하게 정비를 해서 단풍길로 조성하고 가을 나들이객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직접 다녀오신 시청자분들은 저희에게 사진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지는 소식은요. 영덕군이 제25호 태풍 콩레이 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지방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세제 지원 주요 내용으로는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선박, 자동차 및 기계 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 새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요. 말소 등기에 따른 등록 면허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네, 또한 태풍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으로 확인이 된다면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지방세 지원으로 태풍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피해 상황이 조속히 복구되어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궁금한 소식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 초대석, 오늘 모신 손님은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잘 하다가 모든 걸 정리하고, 경주, 그것도 산내면에 귀촌하신 분이십니다. 흔히 뭐 귀촌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촌으로 돌아와서 농촌으로 와서 뭐 밭하고요, 뭐 네. 논하고 농사 짓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이분은 농사 대신 빵을 굽고요. 이 산내를 조금 더 살기 좋은 또 아름다운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신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죠. 네. 그런 활동들이 너무 재밌어 보이고 또 궁금해서 저희가 직접 모셨습니다. 김병기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꽃미남이라는 게 여기에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전 처음에 여자분인 줄 알았어요. 아, 정말요? 네. 사실 옆모습 딱 보면 여성분 같으세요. 그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빵 사러 오실 때 그런 얘기 안 하시던가요?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이 가끔 근데 오해를 하시고 진짜 말씀을 해. 네, 제가 좀 나이가 많아요. 네, 약간 이렇게 노안이 있으면 그렇게 보이는구나. 죄송합니다. 네, 아주 멋진, 아주 이렇게 꽃미남이세요. 네. 자, 그런데 고향이 서울이라고 들었는데 경주, 그것도 산내에 이렇게 오시게 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다고요? 네, 서울에서 외식업을 쭉 일해왔는데요. 해 뜨기 전에 출근하고 해가 지고 퇴근하고 그런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까 아내와 대화하는 시간도 많이 줄고 또 미세먼지도 많이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겠더라고요. 그 무렵 장인어른께서 한번 내려와서 살아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유를 하셔가지고 아내랑 상의 끝에 경주 산내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족분이 거기 가서 계신 건가요? 장인어른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인 이게 처갓집이 경주 산내. 네, 맞습니다. 바로 옆에 아니 저기 지을 짓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지금 처가 쪽에 사는 거를 굉장히 안타까운 시선으로 지금 바라보고 아니에요.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너무 부러운데요. 저도 부러워서 얘기한 건데. 처가가 있다는 게 일단 저는 굉장히 부럽고요. 예, 좋아 보이네요. 네네네. 사실 서울 생활을 하다가 농촌 생활을 한다는 거 잠깐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며칠만 지나도 지루할 법도 하거든요. 산내에서의 생활은 어때요? 산내 처음에도 저도 많이 적응이 어렵긴 했었는데 장인 장모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마을 청년분들이랑 모이면서 재밌는 일도 많이 하다 보니까 서울보다 많이 재밌는 것도 많고 적응도 많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어떤 부분이 좀 가장 이렇게 처음에 왔을 때 확 와닿게 힘들게 느껴졌는지. 일단 치킨을 먹고 싶은데 야식으로 치킨을 먹으러 한 2-30km를 가야 되니까 야식 먹을 때가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만들어서 아내한테 이제 좋은 거네요. 좋은 거네. 왜냐면 힘들 법도 한 게요. 지금 아이가 16개월이고 또 이제 내년에 출산을 앞두고 있다니까 지금 아내분께서 임신 중이신 거예요. 먹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맞아. 사오라는 거지. 근데 또 처가에 살아요. 가야 된다는 거지. 아니, 잠깐 얘기 좀 해보자고요. 아니, 그새 꼭 무슨 군대에 가서 그 못 먹는 무슨 그 과자 뭐 이런 떡볶이 뭐 이런 것처럼 약간의 그런 좀 약간 떨어져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생활에서 좀 불편함을 느끼셨구나. 그럴 수도 있겠어요. 네. 근데 일주일에 딱 3일만 문을 여는 작은 빵집을 운영하신다고도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산내면이라고 하면 젊은 사람이나 아이들도 없고 그래서 충분한 소비자가 있을까라는 조금의 걱정은 있거든요. 어떤가요? 지금 화목토 3일 영업을 하고 있고요. 저도 처음엔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게 장사가 될까라는 걱정을 하고 시작을 해봤는데 일단 그런 부담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하지는 않았고요. 직접 인테리어하고 가구도 리폼하고 SNS에 공유를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요. 지금은 한 60%가 시내에서 많이 와주시고 20-30%가 요양병원에서 건강한 빵을 드시고자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나머지 분들은 이제 귀촌하신 분들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뭐 이렇게 그냥 언뜻 들었을 때는 뭐 독특한 인테리어 뭐 직접 하셨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보러 오셨나 싶긴 하겠지만 사실 보러 왔다 빵 안 사는 사람도 많거든요. 맞아. 나 여기 왔다 이렇게 인증샷만 찍고 가는 분도 계시는데 빵이 완판이 뭐 되고 그래요? 그리고 멀리서까지 빵을 사러 오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어떤 빵인지 굉장히 궁금해요. 요양원에서 또 건강빵으로 또 드신다고 하니까 특별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100% 우리 밀만을 사용하고 있고요. 반죽기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반죽을 하는 무반죽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무반죽빵은 반죽을 손으로 직접 접고 시간을 오래 두면 자연적으로 반죽이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을 텐데 그게 양이 많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면? 네, 소량 생산하다 보니까 일찍 완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갑자기 슬퍼지려고 그래. 소량이라서 완판이 맛있어서 완판이라고 얘기해야 건강하고 맛있고 또 소량이기 때문에 완판. 네, 맞습니다. 그래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빵집이 문을 여는 것은 일주일에 3일. 4일이 남아요. 어떤 것들을 하고 보내세요, 그러면은? 전날에는 빵 반죽을 위해서 쓰고요. 남는 날들은 이제 마을 청년들끼리 모여서 마을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저희가 제일 궁금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함께 즐거운 꾸무라 마을 만들기 이 사업인데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꾸무라는 꿈꾸는 우라마을이라는 뜻이고요. 우라마을은 경북 경주시 산내면 우라리에 있는 마을입니다. 거기에 작은 폐교 우라분교라는 곳을 거점으로 저희 마을 청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서울에서 내려와서 뭐 빵집 운영하랴 또 아무래도 이제 도심 생활과 다른 또 어떤 시골 생활을 하시는데 좀 적응하기도 바쁘셨을 텐데 무슨 마을을 어떻게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사업까지 기획을 하셨어요. 무슨 계기가 있었나요? 저희는 서울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문화활동을 많이 참가를 했었어요. 근데 경주 산내에는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더라고요. 우연치 않게 우라분교라는 좋은 공간을 알게 되었고 거기서 마을 청년들끼리 행사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라도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맞습니다. 된 거였었어요. 네. 처음으로 시도했던 게 어떤 그 프로그램이었어요? 친구 중에 요가하는 선생님이 있어서 너는 요가를 한번 해봐. 우리는 밥을 할게 라는 식으로. 너는 떡을 썰거라 나는 뭐 글을 쓰겠다 뭐. 그래서 요가 밥이에요? 네, 맞습니다. 요가하고 밥도 먹고. 네. 일석이조인데요? 요가하고 밥도 먹고 심지어 요가 끝나고 나는 먹는 밥이니까 건강식일 것 같고. 네. 어떤 식단일까요? 그러니까 식단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직접 수확한 식재료들로 건강하게 구성을 했겠네요. 네. 요가를 하고 나면 일단 몸이 건강해지는 것 같은데 먹는 것까지 건강식이니까 하나의 또 새로운 종합 세트네요. 네, 요가 맞아요. 밥. 건강식품.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살을 빼러 갔다가 살을 찌어서 오겠다 생각이 들고요. 자, 이름이 함께 즐거운 꾸무라 마을 만들기. 사실 굉장히 큰 목표이기도 하고 꼭 됐으면 좋겠다 생각은 드는데 사실 어렵거든요. 맞아요. 말은 하기 쉬워도 그 과정이 굉장히 고달픈 것도 많을 것 같은데 그만큼 다양한 활동들을 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조금 실천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나요? 일단 11월 2일부터 4일까지 리틀 포레스트란 행사가 기획되어 있습니다. 영화 리틀 포레스트처럼 직접 수확하거나 아니면 장에 가서 식재료들을 사서 요리를 해보고 나무로 수저를 깎는다거나 겨우내 먹을 수 있는 병조림도 만들어 보고요. 요가도 하는 그런 가을 캠프를 구성 중입니다. 우와, 진짜 리틀 포레스트인데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그건 혹시 우라리에 계신 분들만 참여 가능한가요? 아니면 누구나 가능한가요? 인터넷에서 꾸무라로 검색하시면은 안내글이 올라와 있고요. 거기서 참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우라분교의 마을 박물관 설치는 어떤 건가요? 교실 하나를 마을 박물관으로 바꾸려고 준비 중입니다.
마을 박물관이면은 그 우라리에 관련된 박물관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라 분교가 마을 분들의 후원으로 만들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우라 분교 근처에 사시는 분들의 이야기나 사진들을 전시할 수 있는 사랑방 같은 공간을 만들려고 기획 중입니다. 사랑방. 그러게요. 그러니까 왜 그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박물관이 아니라 그 지역만의 소소한 이야기. 맞아요. 그리고 네. 그 지역만의 스타일대로 꾸밀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나중에 한번 꼭 한번 저희 취재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또 네. 우라마을 수확물 꾸러미 사업도 있어요. 일종의 로컬 푸드 꾸러미인데요. 지역에서 나는 수확물들을 수확하는 모습을 공유하고 그 장면들을 보신 분들에게 전달하는 꾸러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뭐 현지에서 이제 바로 이제 키운 거를 바로 보내줍니다 하라고 하잖아요. 직배송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직접 모습도 찍어서 보여주고. 네, 맞습니다. 자, 이게 지금 바로 딴 사과예요. 이렇게 해서 직접 보내주고 이런 것들인 거잖아요. 와,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 들어보니까 농촌 마을 관련 사업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사실 기촌 학교, 농촌 체험 마을 등등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좀 기존의 마을 사업들과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가장 중요시하는 거는 시골에 내려와도 서울 못지않게 재밌게 활동할 수 있다라는 거를 중요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사를 짓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다라는 대안을 청년들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뭐 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우리 마을에 요거는 꼭 만들고 싶어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안타깝게도 산내면에는 도서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자주 갈 수 있는 도서관이 꼭 하나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책 어떻게 구하실 거예요? 네. 걱정. 기부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많이 기증받고 있습니다. 저도 좀 보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네. 20km 차 타고 나가서 치킨 사면서 돌아오는 길에 서점 들리고 네. 갔더니 자기가 이 치킨이 아니야 다른 치킨이 해서 또 가고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마지막 질문이에요. 우리 김병기님 그리고 더불어서 많은 청년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있는 목표, 청사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꿈을 꾸고 있나요?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사업들로 인해서 많은 청년들이 내려가서도 살아도 크게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거를 많이 인식하시고 많이 내려오셔서 그분들과 함께 재밌는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동네 발견에서도요, 꿈꾸는 우라마을, 우라분교의 활동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뭐 자주 좋은 소식 전해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맞아요. 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동네 발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자, 이제 마지막 코너입니다. 언제부터 이게 코너로 됐죠? 네,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지금 놀랐어요. 그렇죠. 네. 자, 동네 발견 참여 방법 안내가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코너는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네 발견에서는요, 우리 지역의 지역 소식들 아니면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사진들, 동영상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시청자의 발견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당첨되시면 선물도 드리고요. 또 소개도 해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영상으로 보내실 분들은요. 1분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사진으로 보내시는 분들은 3장 이상 좀 넉넉하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로 사진보다는 가로 사진이 더 예쁘게 잘 나온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동네 발견 홈페이지 그리고 SNS 깨톡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쏠게요. 네. 다음부터 더 쏠게요 이렇게 해주세요. 네. 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쏠게요! 네. 왜 저희는 안 잡아주시죠?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쏠게요! 욕심 많아요. 네. 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편안한 저녁 그리고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또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